Audio Jungle. 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초대한 한송이님은 제가 이분의 사연을 들었을 때 몸이 정말 마음이구나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신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한송이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송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해가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명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예. 10여 년 전 어느 겨울날 요즘 현대 여성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네. 자궁에 물혹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네.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잘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듣게 된 이제 그곳을 이제 소개를 받고 가게 되는 곳이 명상센터였어요. 네. 그렇게 가게 된 이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 방도 따뜻하고 네. 내가 직접 음식을 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 제공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주는 약봉다리를 한 보따리를 안고 네, 몸조리 하러 갔었죠. 네. 거기 도착해서 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도착해서 그야말로 저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방이 정말 따뜻하고 좋아서요. 따뜻하니 누워있는데 똑똑 시간만 되면 자고 똑똑 그러면서 명상 시간이라고 끌려가다시피 정말 가기 싫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스케줄 안에 들어갔으니 나도 모르게 그걸 빼기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명상을 일주일 하셨어요? 네. 저는 명상을 하러 간 건 아니었지만 몸조리하러 가셨는데 제가 몸조리 하러 간 곳이 명상하는 곳이었기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그 신기하게도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픈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떤 힘듦보다도 마치고 나올 때는 너무 가볍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걸 알게 되었어요. 몸조리만 하러 가셨네. 마음조리까지 하고 나오셨네요. 그렇죠. 네, 일주일간 거기 명상을 하고 나왔지만 집에 와서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집 가까운 명상센터에 등록을 해서 계속했죠. 이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명상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일들이 있으셨다고요? 네, 살면서 이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하고의 관계를 제 입장에서 네. 굉장히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잘해주는 만큼 이 남편도 저한테 그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죠. 뭔가 기대하는 그런 네,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 당연하죠. 베푸는 만큼 와야 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네, 생각하죠. 올 거를 생각하고 팍 밀어줬죠. 네네. 그랬는데, 저는 밀어줬는데 네. 남편이 그게 보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친구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진짜 일심단결해서 살아야 될 그 분이 내 의견하고 다르게 하는 것을 보고 상상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독할 수가 있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심한 배신감. 제가 이 정도 선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넘어버렸다고 제가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것도 잘 못하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낮에 노동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거 내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니까 완전 동물적인 그런 배신감까지 나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이거 다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심하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로 속이 쓰리기도 하고 정말로 애간장이 탄다는 그런 느낌 날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다운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후 되면 힘이 쭉 빠지면서 숟가락도 들 힘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열감도 막 느껴지고 네. 그런 증상까지도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해진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참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검진센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수치 중에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꼭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세세한 검사를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췌장암과 관련된 수치다. 네.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근데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더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뭐 큰 재산을 이룬 재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평생 노력해서 그 모았는 그 재산이 우리 큰오빠가 뭔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다가 아버지가 일궈놓은 평생의 그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예요. 즉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아버지는 망년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곡기를 끊으시고 식사를 하셔도 조금밖에 못 드시고 너무 스트레스가 크셨다. 네, 스트레스 크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리고 낮에 농사철에 일할 것이 많은데도 멍하니 당장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2배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가까운 가톨릭 병원을 갔어요. 그래 갔더니 거기 병원에서 2배 수치 나온 것보다 거기서 또 2배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사이 기간이 또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 뭐 몇 개월 사이에 네, 그렇게 되셨다. 네, 이 정도 수치는 꼭 췌장암이라기보다도 다양한 췌장염이나 뭐 위암이나 다양한 것을 이제 뭐 정확히 모르니까 좀 더 두고 좀 더 있다가 다시 혈액 검사를 하자. 네. 그 얘기를 듣고 한 2번, 한 3번 정도 계속 갔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수치가 이렇게 푹푹 뛰어올랐어요. 가톨릭 병원에서 맨 마지막에 한 276? 그 이상까지 나왔고 보호자인 남편을 불러서 그 담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특별히 더 해줄 건 없다. 통증 있냐고 물어보니까 통증은 없다고 하는데 시간을 더 두고 보든지라는 얘기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가톨릭 병원 그 과장 선생님이 췌장암 말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해줄 게 없다. 그런 의미로 자기는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듣게 되셨는 사항이다, 그죠?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췌장암이라는 걸 이제 들으시고 네.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네. 조금 나한테 했는 말 아닌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죠. 그쪽으로 저도 모르게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네, 부정하고 싶은 네, 마음이 이걸 있어요. 아닐 거야? 혹시 꿈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내게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 또한 했었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암이라고 하는 건 흔히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를 뭐 수차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의견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췌장암 돌아가셨는데 당신한테도 췌장암이 뭐가 의심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치료를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톨릭 병원에서는 또 얼마간 있다가 또 와서 혈액 검사를 또 해보자라고 계속 미뤘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구보다도 그래도 의료기술이 좀 더 좋은 그 서울 쪽에 한국의 왜 췌장에 관련된 명의를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색해다 보니까 그분이 아산병원에 계시는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죠.
그게 몇 년 전의 일이신가요? 보니까 10년 전이네요. 10년 되셨어요. 네네. 네. 10년 전인데 이렇게 네.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시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또 치료를 받으셨겠네요. 네. 거기 가서 또 체열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대구에서 받은 검사보다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간 상태였어요. 대략 얼마 정도까지? 380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 안표지자 예, 검사.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판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서울에는 제가 처음 가서 마지막 갔을 때 보면 한 1년 가까이, 1년, 네. 한 2달 정도 차이를 두고 계속 갔었어요. 네. 그 서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려면 저희 집에서 새벽 2시 돼서 출발해야지만 가장 먼저 체열하고 결과 보고 검사하고 집에 오면 저녁 한 7시, 8시 정도가 됐어요. 당일 코스로. 그렇죠. 네.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필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도 또 현실이 또 그렇게 딱 기록상에 나타나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한 일이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나한테 이렇게 권유하더라도 내가 다시 정말로 살 수만 있다면 위험한 그래까지도 하고 싶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숙제로 와도 네. 오케이 하고 저는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에 대한 절박함이 진짜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평소에는 죽고 싶다, 살아서 마나 그냥 쉬운 말로 그런 얘기 내뱉었지만 사실 네가 이래 네 몇 달 못 살 거야 라는 것이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살고 싶었어요.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네. 일단 사실적으로 저는 그걸 일단 받아들였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명상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명상이 그 전에 당신이 췌장암입니다 라는 얘기 듣기 전에 했던 명상이랑 조금 깊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도. 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세상 뜻대로 돌아가지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용하는 상태가 되셨네요. 그러고 나니까 억울함도 별로 없었어요. 단지 50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걸 의사 선생님이 늘 저한테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 어두운 희망이 없는 표정으로 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연거푸 계속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안 봐요. 네. 흔히 그랬듯이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보면 쳐다보더라고. 저를 안 봐요. 저는 그 느낌으로. 그분도 차마 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볼 용기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50이 되기 전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크게 후회되는 것도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는 게 명상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내가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구나. 그 한 가지가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움이죠. 네.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어요. 저희 시대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죠.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똑같이 생활하니까 네. 눈치도 못 챘죠. 다 지나고 나서 그 정도였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죠. 네. 그런 일이 있었냐고. 뭐 그렇게 오픈하지 않은 이유도 있으세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네. 오픈하지도 않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명상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뭐 애틋하게 살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기고 그냥 맡겼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똑같이 했어요. 특별하게 내가 음식을 몸을 챙겨 먹으려고 다른 음식을 먹었다든지 특별한 걸 안 먹었다든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상만 하셨다고 볼 수 네. 있겠어요? 그냥 명상만 했죠. 오로지 남편이 저한테 가게를 같이 가자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실컷 했죠. 그러고 나서 네. 몸에 변화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계속 명상하고 나니까 저도 내가 뭐 그런 병원 갈 날짜 되었다 해서 남편하고 차 타고 가니까 가는 거지. 내 것도 환자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몸이 어떻게 힘든 것도 없고 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네. 뭐 내가 어떻게 되지 뭔가를 내가 죽기 전에 준비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가볍죠. 네. 가볍다기보다도 힘듦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그렇게 명상하면서 생활을 이게 하다 웬일이에요? 보니까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지는 거예요. 아까 암 표지자가 네네네네 맞아요. 그 수치가 예후가 좋지 않다고 그 무겁고 어두운 얼굴로 얘기했던 그 의사분이 네. 이게 조금 내려갔네요. 그러셨어요? 예. 그 전에는 이 검사 하자 해서 한 개 하고 두 개 더 하고 세 개 더 하고 그 무서운 그 페트 검사까지 막 무시무시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고 수치가 내려갔네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 그러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우와. 또 내려왔죠. 너무 네네. 좋으셨겠어요 그때.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수치도 내려가고 제가 그 어느새부터 거기 암 표지사 그 수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운명인가 보네.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계속 하면서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하니까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어요. 네. 네, 그러는 가운데서 또 병원 가야 될 날짜 또 가니까 또 떨어졌네. 그리고 또 언제 오세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에 가니까 진짜 27까지 내려왔어요. 정상입니다.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생님이 그럼 마지막에 네. 한송이님 얼굴을 보셨겠네요. 그렇죠. 희한하네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기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겠죠. 자기 예상 밖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상할 수가 없죠. 예상은 네. 죽음이었는데. 그렇죠. 연구 대상이 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몸이 이제 좋아지시고 네. 마음은 또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병원을 그 무거운 그 병명을 가지고 병원을 갔던 거나 저희 친정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네.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몸이 막 참 많이 무겁고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없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평온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몸도 마음과 같이 어떤 몸이 주는 신호가 없어졌죠. 네, 나 좀 돌아봐 하는 신호를 주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몸이 네. 마음이다, 그죠? 그렇죠.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심한 소용돌이를 한번 겪고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보다 네. 훨씬 더 감사하고 신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죠. 네. 정말 뭐 제가 들어도 기적과 같은 일이고 예.
정말 아프신 분들한테 희망이 될 네.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이니까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네가 언제 그랬던 적이 있었냐 라고 깜짝 놀라죠. 믿지를 않더라고요. 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기적도 있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까 뭐 이런 서류들을 또 떼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병원에서. 네. 그 실제로 보니까 수치가 네. 대구에서 큰 종합병원에서 네. 검사를 하셨을 때 네. 진짜 77.6에서 204.8로 그 암 표지자 검사 네.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음 수련 명상은 나에게 땡땡이다. 그 문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마음수련은 네. 저에게 있어서 평화입니다. 네, 그 예전의 삶은 정말 늘 가짐의 마음이 욕심 많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던 생활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전쟁과 같은 삶에서 현재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수련 명상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 직업과 관계없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뭐 집에 전업주부시든지 간에 명상을 하고 나면 잡다한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에 훨씬 능률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성적도 굉장히 올라가고 또 직장일에도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꼭 명상을 먼저 하고 뭔가를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분도 명상을 꼭 해서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명상의 중요성을 네. 말씀해 주셨다 그죠? 네. 진짜 시간이 없거나 이러면 네. 명상을 하시면서 어떤 네. 일들을 하셔도 되고 예, 가볍게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한송이님 나오셔서 사람들이 진짜 겪지도 못할 그런 너무나 큰 일을 겪으시고 그걸 극복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입니다.